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내러티브 경제학, 경제를 움직이는 입소문의 힘, 로버트 실러 지음, 박슬러 옮김,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서문, 내러티브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1부, 내러티브 경제학의 시작. 2부, 내러티브 경제학의 토대. 3부, 영속적 경제 내러티브. 4부, 내러티브 경제학의 발전.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서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내러티브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반세기 전 내가 미시건 대학에 다니던 19살 학부생 시절 역사를 가르치던 쇼 리버모어 교수는 프레더릭 루이스 앨렌의 저서인 원더풀 아메리카를 읽어오라는 과제를 내준 적이 있다. 1929년 주가 대폭락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1930년대 대공황의 시작을 다뤘으며 1931년 출간 당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나는 책을 다 읽고 이것이 무척 중요한 문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년대 광란의 분위기와 투기붐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였던 대공황의 원인을 조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시기에 전염병처럼 급속히 확산된 내러티브가 변화하는 시대정신의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를테면 앨렌은 1929년 주식시장이 최고점에 이르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퍼지는 걸 목격했다. 저녁 만찬 자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됐다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한 젊은 은행가가 가진 돈을 몽땅 털어 나이스 베먼트 폰드사에 투자한 결과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미망인은 케니코트 광산에 투자한 덕분에 시골에 커다란 저택을 구입했다고 했다. 마치 시보드 에어라인을 항공사로 착각한 사람들처럼 무수한 이들이 투기에 빠져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실제로도 돈을 벌었다. 누군가 지어낸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이야기도 자주 듣다 보면 무시하기 어렵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920년대에 가장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들 또한 그 사실을 익히 알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런 이야기에 대항하는 내러티브, 즉 벼락부자 되는 법이 얼마나 허황되는지를 지적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지 않았다. 앨렌의 책을 읽고 나니 주식시장이나 전체 경제의 궤도 또한 대공황의 발발과 비슷했다.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나 오해,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내러티브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했다. 그렇지만 경제학자들은 앨렌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러티브의 전염이라는 발상은 수학적 경제 모형에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전염성이야말로 내러티브 경제학의 핵심이다. 금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성공을 거둔 이런 투자가들에 관한 눈부신 이야기들은 요즘식으로 이른바 바이럴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흡사 전염병처럼 입에서 입으로, 저녁 만찬에서 다른 모임으로, 하물며 전화기와 라디오, 신문과 서적의 도움을 받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 프로퀘스트에서는 1700년대부터의 신문 기사 및 광고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 바이럴이 되다라는 표현은 2009년쯤에야 전염병처럼 빨리 확산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대개 인터넷과 관련돼 있다. 바이럴 마케팅은 그보다 다소 이른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표현은 인도 나그푸르에 있는 작은 회사의 이름이다. 프로퀘스트 검색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바이럴이 되다라는 표현 자체가 바이럴이 되었다. 1500년대 이후 출간된 서적에서 사용된 특정 단어나 구절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앵그램 뷰어 또한 바이럴이 되다가 유사한 경로로 거쳐왔음을 보여준다. 2009년부터는 바이럴이 되다의 유의어인 실시간 검색어라는 용어도 바이럴이 되었다.
이러한 확산과 유행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회수나 좋아요로 더욱 강화됐다. 전염성이 증가할 때 바이럴이나 실시간 검색어의 감염 곡선은 상승한다. 한편 감염 곡선이 하강하는 망각 단계에서는 대중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경제 내러티브의 경우에는 경제 행동의 변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도 여전히 중요하다. 엘렌은 정확히 바이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특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는 대중의 심적 변화와 사람들이 열중하는 사소한 사건들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러티브의 전염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이름을 붙이거나 형식화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경제학 이론에 대중 내러티브의 전염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우 실제적이고 명백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경제 변화의 메커니즘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경제 예측에 필요한 결정적 요인에 대해서도 무지해질 것이다. 의학계에는 전염병 예측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이 있다. 이런 연구들은 전염병의 성격과 전염인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때보다 질병 예측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용어의 뜻.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흔치는 않아도 예전부터 사용되어 오긴 했다. R.H. 잉글리스 폴 그레이브는 정치 경제학 사전에서 내러티브 경제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이 책에서의 내러티브 경제학은 서술을 이용해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연구 방법을 의미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새로운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경제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내러티브, 즉 바이럴이 된 대중 내러티브다. 나는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 번째, 말로 전해지며 이야기 형식을 띤 아이디어의 전염. 두 번째, 전염성 강한 이야기를 새로 창조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 무엇보다 나는 내러티브의 전염이 경제적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싶다. 내러티브는 흔히 이야기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내러티브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제시하는 현대적 의미인 특정 사회나 역사적 시기 등을 설명 또는 정당화하는 서술을 할 때 사용되는 이야기나 표현이라는 의미를 반영한다. 나는 이 의미를 더욱 확장하여 이야기가 단순히 사건들의 순차적 배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싶다. 여기서 이야기란 감정적 동조를 촉발하고 일상 대화를 통해 쉽게 전달되는 노래나 농담, 이론, 설명 또는 구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이야기와 함께 엮여있는 유명인에 힘입어 인간적 흥미를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20세기 후반의 내러티브는 자유시장을 효율적이라고 말하며 옹호했고 따라서 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내러티브는 결국 정부 규제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물론 그 당시에도 정부 규제에 대한 정당한 의견은 있었으나 대부분 강력한 바이럴이 되지는 못했다. 바이럴 내러티브가 되려면 독특한 개성과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 중 하나로 영화배우 로널드 레이건이 있다. 그는 1953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인기 TV 프로그램 제너럴 일렉트릭 시어터에서 매력적이고 입담 넘치는 사회자로 유명했다. 이후 그는 정계의 입문에 자유시장 옹호자가 되었고 1980년대에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1984년 재선 때에는 상대 후보의 출신주를 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승리를 거뒀다. 레이건은 그의 명성을 이용해 거대한 자유시장 혁명을 시작했으며 그의 영향력은 좋건 나쁘건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 이야기의 전염성은 사람들이 특정한 이야기 또는 이야기 속 인물에게 개인적인 동진감을 느낄 때 가장 강력해진다.
가공된 인물이든 실존하는 유명 인사든 상관없다. 이를테면 도널드 J. 트럼프가 터프하고 뛰어난 협상가이며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라는 이야기는 2016년에 그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이끈 경제 내러티브의 핵심이었다. 트럼프의 경우처럼 어떤 유명인은 내러티브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저 이야기의 전염성을 높이기 위해 옛날부터 존재했던 내러티브에 유명인의 이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자수성가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때마다 다른 유명인사의 일화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러티브 경제학은 대중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 침체와 불황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경제 현상을 비롯해 경제적 결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다.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은 TV에서 보여주는 호화 주택 플리퍼 이야기와 연결된다. 금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생각은 전쟁과 불황에 대한 이야기와 결합된다. 이런 내러티브들은 설사 그 이야기와 관련된 유명인이 아주 보잘것없을 때조차도 강한 전염성을 띈다. 본질적으로 내러티브는 문화와 시대정신, 그리고 경제활동의 변화를 빠르게 초래하는 주요 매개체다. 가끔 내러티브는 일시적 유행이나 열풍과 섞여 잘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발빠른 마케터나 프로모터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러티브를 증폭시키기도 한다. 대중 내러티브와 더불어 학계 내에서 공유되는 전문적인 내러티브도 있다. 거기엔 광범위한 사회적 행동에 교묘하게 영향을 끼치는 복잡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이런 전문적인 내러티브 중 하나인 투기 가격에 대한 랜덤 워크 이론은 주가에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능가하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내러티브는 전문적인 내러티브가 되게 그렇듯 진실이 담겨 있으나 지금은 이 이론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에 관한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때로는 전문적인 내러티브가 대중 내러티브로 변화되기도 하는데 대중은 종종 그런 내러티브들을 왜곡한다. 이를테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투자 방법으로 언급되는 매수 후 보유 전략이라는 내러티브를 예로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매수 후 보유 전략이 학술 연구로 뒷받침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이 내러티브는 전문 경제학자들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 랜덤 워크 이론에 관한 가장 유명한 내러티브처럼 일부 왜곡된 내러티브들은 수세대 동안 경제적 영향을 떨친다. 역사 연구라는 것이 그렇다. 녹음기를 챙겨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이런 내러티브를 창조하고 퍼뜨린 대화를 직접 녹음해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소셜미디어와 다른 다양한 도구, 가령 구글 앵그램 뷰어 같은 도구를 이용해 동시대의 내러티브 구조를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다. 중요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대중 내러티브가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계속해서 이들을 설득하려 든다면 그들은 언론학이나 사회학과에 가서 알아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야의 학자들은 경제 이론의 영역에 발을 내딛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연구는 경제 사건에 내러티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경제학자도 그 사건이 얼마나 방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믿을 만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 2005년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나 대침체,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내다본 이들도 소수에 불과했다. 1920년대 후반, 일부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로 들어서면 새로운 수준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미래를 주장했다. 노동 절약 기계가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대체하여 앞으로 계속 높은 실업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실업률이 높게 유지되다 평범한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추상적 이론을 고안하고 단기적인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뛰어나다. 실제로 그들은 몇 분기 이내 미시적 경제 변화에 대해서는 꽤 정확하게 예측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이들의 연단위 예측은 전반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었다. 향후 1년간 미국의 분기별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 이들이 예측한 결과는 실제 발생한 마이너스 성장률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팬덤 컨설팅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이 연 2회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1988년 이후 194개국에서 도합 469번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 다음 해에 그런 예측이 들어맞은 경우는 17번에 불과했다. 이들은 발생하지도 않는 경기 침체를 자그마치 47배나 더 많이 예측했던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경제 예측이 며칠 남짓 맞을까 말까한 기상예보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을 앞서 생각한다. 그들은 자녀를 고등학교나 4년제 대학에 보내거나 30년 기간의 주택 대출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향후 몇 년의 경제 상황을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어쩌면 경제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도 모른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비슷한 경제 사건들이 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경제 이론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할 때가 왔다. 과거를 분석하든 미래를 전망하든 경제학자가 사업가나 언론인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나 경제라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서로 모순되는 수많은 대중 내러티브와 경제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옳든 아니든 말이다. 거시 경제학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경제학자 찰린 코프만스는 1947년에 발표한 논문 이론 없는 측정에서 예측에 도움이 되는 선행지수를 찾는 데 있어 GMP나 금리 같은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속성만을 검토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접근법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행동 양식을 관찰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제이론은 시계열에 내포된 관찰 내용과는 다른 종류의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 자기 성찰이나 개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소비자의 동기와 습관, 기업체의 이윤 창출 목표들이 있다. 간단히 말해 인간의 행동과 동기에 대한 다소 체계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요컨대 코프만스의 지적처럼 전통적인 경제학 연구는 주요 경제 사건에서 대중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실패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 사건을 해석할 때 대중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를 더한다면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내러티브의 영향력에 더욱 예민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을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더욱 개선된 도구를 정책 입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경제학자들이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통합한다면 우리 학문은 더욱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술과 학문을 융합하여 더욱 탄탄한 경제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도덕적 의미에 기반한 경제사건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 목적은 사회의 편익을 위해, 즉 미래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 현재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미시건 대학 시절 내게 큰 영향을 끼친 또 한 명의 교수 케네스 E. 볼딩은 1969년 미국 경제학회 기조연설에서 경제학은 인간의 이상과 사고를 다루기 때문에 윤리학으로 관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학설을 통렬하게 비난했다. 무차별 곡선의 위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학설,
즉 취향이란 부여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형성 과정에 의문을 품을 수 없다는 것. 이 학설은 문자 그대로 새들을 위한 것이다. 새들의 취향은 대부분 유전적 구조에 따라 결정되며 조류사회 역학에서는 그것을 상수로 취급할 수 있다. 볼딩의 말에 따르면 경제는 그것이 투자하는 세계를 창조한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남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한다. 어떤 재앙이 올지 미리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중앙은행이 정기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경우 신문 기사들은 그런 조치에 동반되는 이야기나 용어가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액수와 시기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다루는 것 같다. 1977년 어빈 크리스톨은 전형적인 경제학자의 관점을 드러내며 기업 신뢰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일축했다. 비할 바 없이 어리석은 짓이다. 신축 공장 및 장비에 대한 투자 의향으로 대변되는 기업 신뢰도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인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카터와 번즈가 행하는 일이지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그리고 그의 몇몇 제자들은 아직도 사업가들 사이에 팽배한 야성적 충동에 따라 투자 성향이 좌우된다고 믿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은 항상 사업가의 지성을 과소평가했고 그들은 괴팍한 어린애나 다름없으며 온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신뢰도를 좌우하는 것은 수익성 있는 투자에 대한 전망이다. 오직 그뿐 대통령이나 경영자 또는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다. 크리스톨은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이야기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적 힘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경제학자들이 최적화되지 않은 기업 행동을 규명하기 위해 사업가들의 지성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가 정치화되고 있다고 시사한다.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사업가들을 지켜 세우면 그들의 경력에 보답이 돌아온다는 것을 배웠다. 경제가 추상적인 경제 요인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주장은 곧 경제가 도덕적 공백 상태에 있으며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내러티브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 크리스톨은 여론조사를 무시했을지 모르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제 예측은 아마 내러티브의 관찰과 인간 행동에 대한 우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19년에 출간한 평화의 경제적 결과에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배상금 조항에 극심한 반감을 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종전 당시 이 같은 예측을 한 사람은 케인스뿐만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평화주의자인 제인 애덤스는 패전 독일에 대한 구제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현실적인 경제적 증거를 함께 제시했다. 독일은 실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독일의 배상금을 강요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케인스의 우려는 옳았다. 케인스는 독일 국민이 배상금과 전범급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정확히 예측했다. 케인스의 통찰력은 내러티브 경제학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었다. 독일 국민들이 그들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 베르사유 조약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도 했다. 1919년 싸구려 멜로드라마와 같은 외교 정책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케인스는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만일 중부 유럽을 고의적으로 빈곤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복수는 가차없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감히 예측한다. 반동 세력과 혁명의 좌절스러운 혼란이 부딪혀 발생할 내란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란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난 독일 전쟁에 대한 공포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며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든 이는 우리 세대의 문명과 진보를 파멸시킬 것이다. 케인스의 예측은 옳았다.
그로부터 20년 후 남아있던 분노 속에서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6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케인스의 경고는 경제학과 경제적 균형에 대한 판단에 발판을 두었다. 하지만 케인스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경제학에 대해 말한 게 아니다. 그가 말한 복수나 혁명의 좌절스러운 혼란과 같은 표현은 도덕적 기반으로 채워진 내러티브가 존재하며 인간 행동에 보다 깊은 의미와 맞닿아 있음을 암시한다. 비이상적 과열에서 내러티브 경제학으로. 이 책은 내가 평생 다듬고 발전시킨 사고의 궁극적 결과물이다. 나와 여러 동료들, 특히 조지 에커로프와 함께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은 2017년 미국 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내 기조연설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절정에 달한 뒤 2018년 캠브리지 대학의 마셜 강연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기존의 모든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거기에 역학을 결합시켜 경제활동에서 관련되는 수많은 변화의 생각 바이러스가 일조하고 있다는 개념을 제시한다. 우리 시대의 스토리,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변해 우리의 행동 또한 변화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러티브 경제학의 통찰력은 오늘날의 정보기술 및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도구들은 전 세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바이럴로 만드는 매개체이며 그로써 우리의 경제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지금보다 커뮤니케이션의 속도가 훨씬 더뎠던 시절, 즉 전화와 전신, 트럭이나 기차가 배달하는 신문을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던 시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의학과 역사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조사에 비롯된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독자 여러분에게도 익숙할 두 가지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첫째, 2009년에 급속도로 확산된 비트코인 내러티브와 둘째,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바이럴이었던 래퍼 곡선이다. 2부에서는 경제 내러티브의 길잡이이자 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기본 명제를 소개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영속적 내러티브가 변이하면서 예전에 강력했던 이야기를 새로 다듬거나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 3부에서는 중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9개의 영속적 내러티브, 가령 다른 사람들의 신뢰나 근검 절약, 직업 불안정성에 관한 내러티브 등을 살펴본다. 4부에서는 내러티브가 현재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연구를 통해 내러티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미래의 방향을 고찰한다. 부록에서는 내러티브 분석을 전염병에 관한 의학적 이론과 연관지어 살펴보겠다. 서문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미라클 독서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